요즘 눈에 많이 띄는 기사가 축캉스. 올해 너무 해외여행을 못 갔어요. 못 가죠. 네. 인천공항에 뭐 미어 터져가지고 이 그렇죠. 항공사만 네, 맞습니다. 응답자 중에 81%가 이번 연휴에 1박 이상 집을 떠나지 않겠다.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대신 영상통화로 추석 때 뵈어 인사드렸었거든요. 저희 집 벽이 지금 난리가 나요. 낙서를 해서 온 벽이 다 2단계 연장이 아니라 아예 그냥 더 고강도로 실시를 해서 2.5단계. 3단계까지 가서 3단계로 일주일만 더 연장을 했었으면 자영업자들 상당수가 문을 닫았을 거다. 사회적 거리두기 해갖고 딱 하면 그때부터는 안 나오느냐. 그게 아니라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진화를 하고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계속 보도가 되잖아요. 사람들 다 분노했잖아요. 댓글에서. 애들도 아닌 어른들이 죽도록 말을 안 듣네요. 말 진짜 징글징글하게 안 쳐듣는다 진짜. 여행 가서 이 코로나 걸려오면 병원비 전부 스스로 부담하게 그렇죠. 해주세요. 명절을 지내야 이제 이혼 상담이 좀 나와서 그래서 아무튼 며느리들이 이제 시어머님 전화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.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이제 그런 거에 소홀해지는 다시 한번 이 추석을 앞두고 좀 강하게 좀 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장마의 태풍에 좀 한동안 우리 곁을 떠났던 특보맨 취재요정께서 돌아오셨습니다. 환영합니다. 한 달 만이에요? 거의 한 달만 것 같아요. 지금 휴방이랑 겹쳐서 네. 한 달 만인데 네. 일단은 좀 낯설고요. 잘 할 수 있을지 또 일단 뭐 저는 뭐 불량은 우리 국장님이 다 알아서 책임지시니까 옆에서 그냥 양념만 던지는 걸로 이렇게 MSG만 던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또 장 기자가 여기 우리 기자회견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감초 같은 역할이 있잖아요. 그래서 단지 감초. 네. 네. 아니 뭐 그 감초가 상당히 빠지면은 네. 음식 맛이 없어지는 거죠. 감초가. MSG죠. 네. 본인의 그 역할을 예, 예. 좀 더 욕심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. 아니 취재요정님 그 등남 하셨잖아요. 그렇죠. 예. 축하드리고요. 8월 초에 네. 예, 등남을 아 그거 우리 기자회견에서 얘기 안 했어요? 한번 제가 휴가 중에도 불구하고 나오라고 하셔서 제가 나왔죠. 그때 얘기 나왔잖아. 예, 그때 한번 나왔는데 그때 아마 우리 변호사님이 안 같이 오셨어요. 못 네, 변호사님 또 저희 막내랑 또 인연이 있어서 네, 네, 맞습니다. 제가 막내 또 이름을 또 지어줬어요. 훈민정음 한글 지음. 지음. 되게 예쁘지 않나요? 네. 정음이 동생 또 지음이 하고 왠지 좀 마무리를 짓는 듯한 이게 이러다 하나 더 나오면 어떡해. 또 생각해봐야죠. 폐쇄가 돼서 폐쇄가 돼서 더 이상 못 나고 뭐 약간 이게 지음이랑 우리 둘째 셋째 이게 헷갈려요 저도 셋째 정음이 아니다 둘째 훈민정어 둘째 정음이랑 헷갈려요. 정음이 지음. 갑자기 다 부르는 이름을 갑자기 막 불러요. 아 정음아 아니다 지음아 한글아 막 이렇게 하니까 저희도 정신이 없어서 근데 뭐 여하튼 우리 저출산 시대에 우리 장진철 기자만큼 취재 요정만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람도 드문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고맙다는 얘기를 합니다. 조만간 또 한글날이 오기 때문에 아, 네, 저희 아마 취재 이렇게 엄청 들어올 것 같아요. 아, 훈민정음 한글 지음 우리 방송만 해요. 단독으로. 예, 단독으로. 지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.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또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야 될지 다들 많이 걱정하고 계실 텐데 뭐 연휴 계획 어떻게 되세요? 저는 뭐 저기 본가가 고성이라서 네. 뭐 강릉에 가실 거예요? 예, 아니 이제 뭐 강원도 동해안에서 움직임이기 때문에 아, 그래도 예. 그거는 그래서 뭐 하여간 최소화해서 근데 좀 변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자손들은 가급적 오지 마라. 오지 말고 차례도 간소화하거나 아니면 미리 뭐 성묘를 다녀온다든지. 저도 그냥 간단하게 저희 본가만
조용히 갔다 올 생각, 일산이거든요. 간단히 갔다 올 생각이고요. 저희 또 뭔가 이제 어르신들은 성묘를 항상 이렇게 온 가족 다 끌고 이렇게 막 차 몇 대씩 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정말 일할 수 있는 최소 인원만 뽑아서 한 차로 조용히 갔다 오셨다고 합니다. 성묘하는 그쵸. 문화, 이렇게 벌초하는 것도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저는 뭐 저 신생아도 있고 해서 그 움직이시면 안 되겠네요. 예, 거의 움직이면 안 될 것 같고요. 또 저희 처남네도 이번에 애를 낳아서 네. 두 집 다 애가 신생아가 있어서 이번에 아예 그냥 움직이지 않는 걸로.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에 그 성묘를 다녀왔습니다. 명절 때마다 저는 또 이제 수원에 있는 납골당을 가는데 이번에는 그 납골당에서도 차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사전 예약으로 그렇죠. 운영을 한다고 그렇죠. 하더라고요. 그래서 평소하고 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추석 연휴인데 이동을 자제하자는 얘기는 나오는데 네. 가장 좀 요즘 눈에 많이 띄는 기사가 축캉스. 축캉스. 네, 추석에 여행을 떠난다네. 그러니까 강원도 주요 호텔의 예약은 거의 다 만실이다. 네, 뭐 이런 네.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코로나19를 핑계로 고향을 안 가는 대신에 이제 여행을 가는 그렇죠. 사람들이 좀 많다. 일단은 이제 강원도나 동해안에 있는 관광지 지자체들은 상당히 비상이죠. 네. 관광객들이 불특정 다수가 동해안 관광지로 몰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본의 아니게 또 이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이 되는 매개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에서도 아주 특별 단속 계획들을 내놓고 지자체들도 아주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 상당수가 네. 차례 안 지내고 해외여행 굉장히 많이 갔잖아요. 네. 추석 뭐 설날 명절 때 네. 인천공항에 뭐 미어 터져가지고 입국 그렇죠. 심사만 그분 중에 한 네, 분이죠. 네, 맞습니다. 근데 이제 너무 올해 너무 해외 여행을 못 갔어요. 못 가죠. 네, 지금 거의 9개월, 10개월 동안 못 가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디든 가야 되는데 이분들한테 뭐 집에만 있으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올 추석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, 화요일을 휴가를 내면 또 토요일, 일요일부터 그렇죠. 쫙 한 며칠 상당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든 떠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강원도 뭐 이렇게 지방으로 많이 가실 것 같아요. 어쩔 수 없이.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지금 이 해외여행을 계속 못 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성묘를 갔다 오면서 그 여주에 있는 쇼핑몰을 살짝 들렸는데 네. 어머니 거기 잘 가시죠. 그러니까 저번에도 갔다 오다가 깜짝 놀랐어요. 일단 들어가는데 1시간이 걸려요. 차들이 네. 밀려서. 저는 이제 정말 잠깐 갔다 와야지. 지나가는 길이니까 잠깐 갔다 와야지. 애 옷 한 벌만 사갖고 와야지. 딱 들어갔는데 쇼핑몰 안에 그 이제 매장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 다 꽉 차 있고 이거 상당히 위험한데? 저도 되게 위험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진짜 그 이러면서 빨리 가서 애 옷 한 벌만 사갖고 왔어요. 구석에 저쪽 구석에 있고 어머니 혼자 뛰어가셔서 그것만 사고 그분이 어머니가 같이 차를 타실 거 아니에요? 근데 어머니가 유일하게 KF94 쓰고 갔어요. 그래갖고 어머니 혼자 뛰어가서 그것만 사러 갔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사이즈가 없는 거예요.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와서 물량이 동의날 정도로. 그리고 뭐 영동고속도로는 쫙 밀려 있고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과연 사회적 거리두기가 맞나? 과연 이렇게 이런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줘야 되나? 이제 이런 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요. 뭐 그 관련해서 그 최근 여론조사 기관들이 여러 가지 그 여론조사 좀 내놓은 걸 봤는데 좀 네. 눈길이 가는 게 올 추석 연휴에 고향 방문 계획이 있으십니까? 네. 이렇게 이제 물었더니 응답자 중에 81%가 이번 연휴에 1박 이상 집을 떠나지 않겠다. 그리고 추석에 그 1박 이상 집을 떠나는 사람 중에 고향을 방문하겠다는 거는 16% 정도밖에 안 된다. 그리고 추석 연휴에 이동 제한에 찬성하십니까? 그리고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했더니 이동 제한을 해야 된다. 여기에 찬성하는 응답이 71.3%. 10명 중 7명은 이거 강제로라도 이동을 제한해야 된다. 이렇게 이제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다들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. 뭐 이런 정도로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정부에서 또 최근에 이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일주일 더 연장을 하기로 했어요. 그래서 추석 연휴를 아무래도 앞두고 좀 네.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좀 연장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우려되는 것들 뭐 있으실까요? 일단 우려되는 건 이제 경제적 효과 이제 피해인데 잘 되는 데는 잘 되더라고요. 아무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뭐 한다 해도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강릉도 맛집은 줄 서서 기다리잖아요. 네. 네. 똑같은
똑같은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이제 추석이라는 최대 명절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일단 유지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잡은 것 같은데 네. 처음에 정말 잘해요. K 방역. 네. 그래갖고 정말 다 지키고 하지만 이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이제 그런 거에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좀 다시 한번 이 추석을 앞두고 좀 강하게 좀 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예. 저도 최재우정님 의견에 동감을 하는데 지난번 얼마 전에 이제 또 광복절 앞두고 네. 또 광복절 지나서 또 임시 공휴일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고생했으니 좀 이제 여유를 그렇죠. 이렇게 하다가 또 확진자가 확 네. 늘었잖아요. 네. 이번 추석에도 이동을 할 것 같아요. 여행 안 간다고 했지만 뭐 하루라도 이틀에 그렇죠. 잠깐이라도 네. 갔다 올 수 있으니 저는 차라리 추석 때 이 2단계 연장이 아니 아예 그냥 더 고강도로 실시를 해서 2.5단계. 저 3단계까지 가서 3단계로. 아무도 못 완전 나가게. 그럼 공산화가 되는 건데. 근데 너무 위험하니까요. 근데 또 추석이 길고 추석 때 다들 쉬시고 하니까 너무 이제 위험할 것 같아서 차라리 더 고강도로 반면에 지금 언론에서도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수도권에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를 강화해서 시행을 했었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일주일만 더 연장을 했었으면 자영업자들 상당수가 문을 닫았을 거다. 지금 버티는데 마지막까지 온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강력하게 시행을 하면 피해를 보는 업종들이 정해져 있어요.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아까 이야기한 대형 아울렛 매장이라든지 또는 여행 일부 업체들 이런 데는 뭐 숙박업소들 이런 데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보는 동네 골목 상권들 있잖아요. 노래방, 뭐 당구장, 하다못해 뭐 음식점, 뭐 술집 이런 데들 이런 데가 어떻게 보면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골목 상권인데 이런 데는 더 이상 버티다가 지금 이제 막판까지 온 거거든요. 그 방금 말씀하신 정말 힘든 자영업자분들 진짜 간신히 버티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 또 그분들 의견도 이렇게 계속 장기간으로 2.5단계, 2단계 장기간으로 갈 바에는 차라리 확실하게 해서 잡고 그 다음에 좀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근데 상당히 문제는 있더라고요. 이 코로나19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독감처럼 뭐 백신 다 맞고 일정 정도 기간을 뭐 사회적 거리두기 해갖고 딱 하면 그때부터는 안 나오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. 이게 결국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진화를 하고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계속 보도가 되잖아요. 그러니까 뭐 이게 어디까지 갈지를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특정 기간, 특정 어떤 조치라는 게 어려운 거죠. 세계적인 연구기관에서도 이게 아마 최소한 2, 3년은 더 가지 않을까. 그러니까 이게 2, 3년 동안 그렇다고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거고.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뭐 최근에 외신에서 많이 보도가 됐다 그러잖아요. OECD에서 그 분석 결과를 내놨더니 한국이 유일하게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유일한 나라다. 이런 이제 보도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는 아직도 정부의 조치가 미흡한 것도 있고 또는 여전히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은 건 사실인데 지난번에 김선아 기자 얘기했는 희망을 버려야 살 길이 열린다. 네.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방역을 강화하면서 그만큼 좀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추석 풍경도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. 네. 뭐 어떤 것들이 좀 많이 바뀌었을까요? 일단은 뭐 요번에 제가 성묘를 일찍 다녀왔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6.25 참전 용사하셔서 그래서 이제 국가유공자. 네. 인천 호국원을 다녀왔는데 이게 좀 저희가 일찍 간 이유가 이 30일부터 4일까지는 이제 국립 이제 이 묘지 네. 이 운영을 일시 중단을 합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강릉시도 지금 지역에 있는 공설묘원이요. 그런 성묘객들을 좀 이제 못하게끔 하겠다. 네. 뭐 이렇게 발표도 한 게 있어서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오면서 요즘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참배를 네, 하는 온라인 참배를 하고. 이런 것들도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저는 그 외가댁이 경남 진해에 있어서 네. 근데 이번 달 초에 원래 80 넘은 할머니 생신이셔가지고 진해를 찾아뵈려고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대신 영상통화로 추석 때 뵈고 인사드렸었거든요. 근데 이번 추석 때도 못 가게 될 것 같아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게 아쉬워하시더라고요.
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잘 설명을 하셔서 네. 안 가는 게 효자다. 네. 이 노인분들은 온 동네 난리라고.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하잖아요, 지금. 이 치명률이 연령이 높을수록 높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아예 다 차단을 하는 거죠.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건 아시는데 괜히 아쉬우신 거죠. 아쉬워요. 네, 영상 그죠? 통화로만 인사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또 뭐 맘카페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이걸 또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는 것 그럼요. 같아요. 그 며느리들이 추석이나 뭐 차례 지낼 때 이렇게 가짜 기부스 하고 가짜 네, 기부스. 기부스 세트, 뭐 어디 아픈 세트 이런 거 인터넷 팔았어요. 그래서 오른손에 하고 가면 이제 일을 안 음식을 안 해도 하니까. 되고, 설거지 안 해도 네, 그래서 되니까.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며느리들이 명절 스트레스가 심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저희 사무실 입장에서도 이 명절을 지내야 이제 이혼 상담이 좀 나와서 이제 명절을 좀 복작복작 지내야 네. 되는데 사실 이렇게 뭐 맘카페라든지 무슨 커뮤니티 사이트 보면은 왜 우리 어머님은 아직 연락이 없으시지? 오지 말라고? 우리는 오지 말라 그랬어요.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왜 아직 말씀이 없으시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눈치 보고 있는 사례도 많고 또 이제 다들 집안마다 좀 전통이 있으니까 그동안에 해오던 것들을 또 갑자기 또 안 하기는 또 쉽지 않아서 아무튼 며느리들이 이제 시어머님 전화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. 중간에 이렇게 우리 이 아빠들 네. 이 정말 힘들 상황입니다.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가운데서 그렇죠. 여기도 설명을 해야 되고 여기도 납득시켜야 되고 어르신들이 이런 예. 것들이 예. 또 그렇게 되면서 또 이혼에 대한 상담이 또 그렇게 늘 수도 있어요. 예. 왜 너는 왜 못하냐, 뭐 쟤는 하는데 뭐 이런 걸로 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기사에 달린 댓글들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네. 고향은 안 가지만 여행은 가고 싶어. 코로나 추석의 역설이라는 기사에 달린 댓글들입니다. 엄청 많은 댓글들이 달렸는데요. 사람들이 다 분노에 찬 댓글이더라고요. 저딴 식으로 말하는 인간들 때문에 이꼬라진 거 아닌가요? 이 애들도 아닌 어른들이 죽도록 말을 안 듣네요. 3단계 가봐야 정신을 차릴라나? 뭐 이런 댓글도 있고요. 진짜 집구석만 있는 나만 바보인가 싶어요. 전 20일째 집콕입니다. 말 진짜 징글징글하게 안 쳐듣는다 진짜. 뭐 이런 댓글. 여행 가서 이 코로나 걸려오면 병원비 전부 스스로 부담하게 해주세요. 그렇죠. 다 이런 네. 분노에 찬 댓글들이 많았습니다. 뭐 분노에 찰만하죠. 네. 답답한 거는 나도 답답하고 그쪽 답답한데 그 답답함을 풀기 위해서 돌아다니면 이 사람들 더 분노에 찰 네.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언론에서 보면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도 하는데도 뭐 클럽이라든지 게스트하우스 파티라든지 또 이제 포차라든지 이런 데 사람 막 줄 서 있고 하는 영상들을 보고 어떤 이제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제발 우리 애 놀이터 좀 가자. 너네들이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우리 애가 지금 3주째 놀이터를 못 가고 있다. 놀이터 가서 뭐 대단한 거 하는 줄 아냐. 미끄럼틀 두 번 타고 오늘 끝인데 제발 좀 어른들이 좀 지켜달라. 이렇게 막 호소하는 것도 받고 좀 안타깝더라고요. 제가 실예를 들어드릴게요. 저희 애들이 못 나가잖아요. 예. 저희 집 벽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. 낙서. 낙서를 그래서 제가 2월 달에 쫙 해서 갔는데 지금 온 벽이 다 어린이집을 가고 놀이터를 가서 뛰어놀면 이 분산을 시키는데 그걸 못 해주니까 근데 이걸 해도 이제는 뭐 말릴 수 없고 그래 해라 이런 상황이 된 거니까 대체로 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들이 뭐냐면 낯선 사람에 대한 꺼리낌, 또 낯선 사람에 대한 불안감.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그런 풍조들이 네. 이제는 모르는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어떤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또 사회 현상으로 나오지 않을까. 지금은 불특정 다수가 모여 있는 곳은 가길 꺼려지고 누군가 모르는 사람, 저 사람이 잠재적인 감염 위험 인자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결국 이게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불안감 또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이 많이 들어요. 시민 인터뷰가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네. 비대면 비대면이니까, 화상으로 네, 그렇게 될 많이 것 하시기 같습니다. 바랍니다. 오늘 저희 나눠봤던 얘기 한 줄 평으로 또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. 5,000년 전통까지 변화시키는 코로나19. K 방역 결국 추석 연휴가 승패를 가를 거다.
저는 그 지역마다 관련이 현수막 중에 인상 깊은 문구. 불효자는 옵니다. 옵니다. 네. 시어머니들께서 빨리 용단을 내려주시길. 야, 이거 마음카페에서 아주 지지를 많이 하시고. 제가 봤을 때 지금 저 상담을 많이 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영업수단 같은. 자, 시어머니들의 용단을 촉구하는 정별림 변호사. 하지만 지금 아직 미혼이시고. 아, 네네.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.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.